안녕하세요, 윤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순례길에 자주 쓰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까미노.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례길에 가보셨던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순례자분들 사이에서 아니면은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엔 까미노라는 인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엔은 잘, 까미노는 길, 좋은 길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까미노, 길. 알베르게. 알베르게는 순례자들이 묵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크레덴시얼. 순례자들이 갖고 다니는 여권이 있어요. 순례자용 여권을 크레덴시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순례자를 스페인말로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동키 서비스, 순례자들의 배낭을 배달해주는 업체를 통틀어서 동키 서비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례길이란? 순례길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향하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하고요. 제가 간 프랑스 길뿐만 아니라 북쪽 길, 은혜길,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시작하는 포르투갈 길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비. 경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이라는 유럽 국가에서 프랑스 길은 한 달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교통, 숙소, 그리고 식비. 교통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순례길 출발 지점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라든지 떼제배, 기차값 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값이 오르기 전에 예매를 했어요. 에어프랑스로 예매해서 100만 원대였고요. 떼제배가 등급마다 가격이 있어서 미리 예매하시면 예매하실수록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알베르게라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어요. 알베르게는 비교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8유로에서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13유로 이 안에서 묵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유로, 한 10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식비는 스페인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특히 음식 면에서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서 요리를 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당에 가셔서 메뉴 델 디아라고 전식, 분식, 후식이 이제 세트로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드셔도 됩니다. 저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공립 알베르게에서 자고 아침,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마트에서 전날 산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바에서 간단히 커피나 그런 거를 먹는다든지 하고 저녁도 마트에서 사서 해서 먹거나 너무 피곤하면 식당에 가서 먹는 그런 거를 했을 때 둘이 합쳐서 5만 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둘이 합쳐서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시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 하루에 4만 원, 3만 원 정도면 정말 저렴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준비. 우선 어떤 길을 가실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 티켓이며 기차를 끊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저를 예를 들면 프랑스 길, 생장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생장은 파리에 가서 떼제베를 타고 바이온에 가서 바이온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생장에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값, 떼제베 이렇게 우선 교통편을 예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걷는 내내 해결하시면 돼요.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순례자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길이 산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캐리어를 끌고 가시면은 금방 망가질 거예요. 대부분 배낭을 메고 가시는데요. 배낭에 우리의 한 달여간의 짐이 모두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담으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담다가는 어깨도 빠지고 발바닥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배낭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첫 번째, 침낭입니다. 알베르게라는 곳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줘요. 매트리스, 베개, 끝.
담요를 주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담요를 주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뭐랄까 부직포 같은 그런 천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세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내 침낭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침낭의 부피라든지 크기가 달라질 것 같네요. 제가 갔을 때는 4월에서 5월 정도였고요. 추운 구간도 있었어요. 오리털 침낭을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등산 배낭. 보통 오스프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50리터 내외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면 담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무게가 나가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보통 배낭의 크기가 너무 크더라도 본인의 몸무게의 10%에서 15% 정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비. 비가 오는 날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도 우비를 입으면 바람막이 역할을 꽤 해요. 그래서 우비를 필수적으로 챙기세요. 그러나 한국에서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현지 데카트론 등산용품을 파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그런 용품들을 파는 곳이 있거든요. 한 10유로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르닉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등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걸어야 되잖아요.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으셔야 그래도 힘들지만 편하게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돌로 된 바닥이 정말 많아요. 산이나 길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등산화를 신었지만 발바닥에 지압이 엄청 되더라고요. 등산화 정말 중요하고요. 등산화 중요하니까 새로운 거 사야겠다 해서 새 등산화를 사고 한 번도 한국에서 신지 않다가 현지에서 신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발에 잘 맞아야 돼요. 발에 물집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발톱이 빠지는 분도 봤거든요. 발 뒤꿈치도 까질 수 있고요. 등산화를 잘 길들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등산화를 샀으니 이제 등산 양말이 필요하겠죠? 인진지 양말을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인진지 트레일러라고 해서 발가락 양말과 양말이 한 세트인 게 있어요. 가격대는 등산 양말 치고는 비쌌지만 저는 인진지를 왜 순례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왜 비쌈에도 사는지 이해를 했어요. 단 한 번도 30 며칠을 걸으면서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뒤꿈치가 까지거나 발톱이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대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수건. 우리 일반 집에서 쓰는 수건 말고요. 건식 수건, 푸드타올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가볍고 잘 마르고 숙소에서는 수건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 정도만 챙기셔도 됩니다. 잘 마르기 때문에. 상병 많이 사가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시럽 있잖아요. 그 시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오는 거. 그거 완전 추천해 드릴게요. 스페인도 약국이 있다. 뭐 약을 그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본 결과 그 시럽 그 형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페인 약과 한국의 약이 뭔가 달라요. 제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서 그럴까? 뭔가 다릅니다. 같은 두통약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잘 맞았던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심하신 분들, 원래 두통약을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맞는 약 많이 사가시고요. 충분히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의 완전 추천템인데요. 맨소레담입니다. 맨소레담 그 짜는 거 말고요. 이렇게 롤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있는데요. 뜨거운 거 완전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가 20-30km를 걷고 나서 숙소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도착하기 전부터 발바닥부터 해서 이제 다리 전체가 내 것이 아니게 돼버려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씻고 나서 침대에 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미친 듯이 쑤시고 아프고 이게 내 다리인지 아닌지가 돼버리는데 그때 맨소레담 뜨거운 거를 발바닥과 종아리와 다리에 잘 발라주시면 후끈후끈 거리면서 다음날 그래도
조금 근육이 풀린 느낌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전 너무 뜨거웠어요. 강도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물론 알베르게에도 충전기 콘센트가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고 제가 갔을 때는 괜찮았지만 순례자들이 엄청 많았을 때는 전문 순례자를 위장한 도둑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콘센트에 핸드폰을 그냥 바로 꽂아 두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충전을 시키고 샤워할 때도 갖고 가고 항상 제 품에 갖고 다녔거든요. 알베르게 가서는 보조 배터리만 그냥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보조 배터리는 도난을 당해도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아니니까 보조 배터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추천드리는데요.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을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좀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분이 아니고 좀 등산 스틱을 많이 쓰셨다. 유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지 데카트론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서 쓰시면 됩니다. 5번째, 순례자의 하루 일과. 그러면 도대체 순례자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숙소 도착해서 쉬고. 요거요. 걷고 먹고 걷고 먹고 걷고 쉬고 자고. 정말 간단하죠.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이러려고 순례길을 걷는 건가? 이런 생각.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를 하자면 알베르게는 8시 전에 나가셔야 돼요. 보통 순례자분들은 뭐 일찍이면 5시부터 6시부터 일어나셔서 짐을 다 싸시고 꼼꼼하게 빠뜨린 거 없나. 평균적으로 7시 전에는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8시 전에 나갔습니다. 꼴찌로. 7시 전에 이제 나가셔서 해가 뜨기 전에 조금 선선할 때 많이 걸으세요. 왜냐면 스페인의 햇빛은 진짜 강하거든요. 11시부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많이 걸으시고 중간에 조금 힘이 빠진다 하면 쉬시거나 뭐 바에 들리셔서 커피를 드시거나 하고 또 걸으시고 일찍 도착하시면 다음 목적지까지 오후 1시, 2시 전에는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걸으시는 분들이나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또는 저희처럼 8시 전에 부랴부랴 나가는 순례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오후 한 4시, 6시 사이에 도착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걸으시다 보면 그 시간도 이제 단축이 되고 노하우가 생겨서 괜찮고요. 다만 그 전날 밤에 다음날 날씨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낮에 너무 덥다 싶으면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알베르게에서 자유시간이에요. 샤워하고 빨래하고 순례자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 동네 구경도 하고 성당도 가보고 같은 순례자분들이랑 뭐 대화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하루예요. 6번째, 숙소. 숙소는 크게 사립이 있고요. 공립이 있습니다. 자, 사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의 장점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침대가 좋아요. 2층 침대여도 거의 대부분 원목 2층 침대였어요. 그리고 각각 사립 알베르게 주인의 그런 손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묻어나서 그런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립도 되는 데가 있긴 한데 사립은 100% 다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예약을 안 하셔도 도착했을 때 침대 자리가 있으면 가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인실이나 뭐 3인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제 어플에 들어가셔서 주인의 메일 주소로 저는 팝하고로 스페인어 번역을 해서 예약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3유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립에 비하면 비싸죠. 13유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불친절한 주인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공립 알베르게 장점은 저렴합니다. 8유로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제가 갔던 한 곳은 사하군에 있는 데는 3유로였어요. 근데 그곳은 신부님이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요. 보통 8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립 알베르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봉사자분들이세요. 순례길을 그래도 한 번 이상 걸어보셨던 분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하고요.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알베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오케스트라 코골이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처음에만 신경 쓰였지 이제 걷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도 안 들릴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립 알베르게는 다 철제 침대였어요. 삐걱삐걱 거리는 침대여서 저처럼 2층 침대가 익숙치 않은 사람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 팁. 우리가 거쳐가는 도시가 대도시일 수도 있고 소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대도시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립 알베르게를 추천합니다. 크기도 크고요. 방도 많고요. 브로보스인가? 저희가 갔었던 한 알베르게는 공립이었는데 2인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소도시는 사립 알베르게를 가세요. 사립 알베르게가 훨씬 좋습니다. 7번째, 등등등. 순례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엔카미노. 이 어플은 각 도시마다 있는 알베르게 정보가 쫙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상위에 있는 알베르게가 공립 또는 평점이 정말 좋은 알베르게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가격도 나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그 알베르게 주인의 메일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가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미노 닌자. 이 어플도 알베르게라든지 그런 정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플의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을 하시면 총 키로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키로수 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왓츠앱, 외국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키 서비스를 했는데 짐이 안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알베르게 숙소에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뭐 내 핸드폰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인터넷이 되는 곳에 가셔서 왓츠앱을 이용하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순례길뿐만 아니라 유럽 여행을 할 때 정말 좋은 어플인데요. 로미투리오 그리고 구글맵스입니다. 로미투리오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을 하시면 이용 가능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실시간으로 나와요. 프랑스길은 비교적 시골이 많아서 버스가 하루에 뭐 3시간에 한 대, 4시간에 한 대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로미투리오가 꽤 정확하게 나와서 버스 이용을 많이 했고요. 만약에 로미투리오에 나오지 않는 정보면 구글 맵스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맵스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환전은 딱 필요한 만큼만 일단은 환전을 해가지고요. 현지에 웬만한 도시에는 ATM기가 다 있으니까 ATM기에서 찾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한 거. 뭐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 그리고 해냈다. 라는 성취감이 변했고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길에는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구나 라는 게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요. 외적으로 변한 거, 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순례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인이 물이 정말 좋대요. 물, 공기, 환경, 바람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사 피부염이 되게 심했어요. 홍조가 엄청 심하고 진짜 심한 날에는 막 얼굴에 막 뭐가 올라와서 진물까지 막 날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좋은 공기를 맞으면서 걸으니까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발 맨날 뾰족뾰족한 돌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되고 도착하면 씻고 잠도 정말 많이 자고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뭔가 체질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달까?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 전에는 피부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죠. 주변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 제 피부 보면서 약간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면 피부 어떡하냐고 이제 나름 걱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제가 제일 많이 받죠. 그런 게 컸는데 순례길에 가서 며칠 안 지나고 저희 엄마가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또 순례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정말 피부 좋아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러니까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저의 이 순례길 정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더 만들거나 제가 댓글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